네, 간밤에 글로벌 경제 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성장률도 전분기보다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우려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부분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유로존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근 2년의 최대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차이가 있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 또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간밤에 또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글로벌 경제를 전망하는 게 좋을지 오늘도 MTN의 김종의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최근에 글로벌 선진국들의 성장률 좋아지고 있다 이런 표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 좋아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그 절대 수치가 과연 의미 있는 수치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논란거리일 수밖에 없고요. 항상 연초에는 연초가 아니죠. 이제 연말 정도에는 다음 해 전망을 하면서 긍정적인 숫자들을 열거했다가 불과 한 2, 3개월 만에 숫자를 다 낮춰잡는. 최근에도 여전히 IMF를 포함한 국제기구에서 글로벌 성장률, 특정 국가의 성장률을 계속 낮춰잡는 모습들이 발견이 되고 있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글로벌 주요 선진국들의 성장률은 거의 제로 성장입니다. 분기별로 봤을 때 제로 성장에 가깝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제로선인데 제로선에서 멀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최소한 1%에서 2% 정도를 유지해주는 그런 흐름이 전혀 아니라 제로 성장 부근에서 머물고 있는 양상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독일이 회복하고 있고 최근에 스페인 정도가 더해가고 있을 뿐 나머지 국가들은 별로 좋지가 않은 모습이고 그리스는 또 경기 침체에 진입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유럽은 지금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국가의 흐름과 그리스 같은 일부 국가의 흐름이 완전히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로 국밥의 모습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머징 국가들의 성장률도 당연히 이제 선진국보다는 높지만 전반적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이머징 국가들의 성장이 물론 당연히 선진국보다는 높지만 과거 대비해서 계속 축소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성장이 지금 나타날까? 하반기엔 과연 강하게 이어질까라는 의구심을 자연스럽게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벌써 5년째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이 계속 빗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처럼 글로벌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하지만 절대적인 수치에 못 미치는 국가들의 도토리 키재기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경기 지표들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물가의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달러 약세라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 이제 달러 강세로 인해서 주요 상품 가격들이 모두 급락하면서 물가를 하락시키는 데 일조를 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달러는 지금 5주 연속의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5주 연속의 하락세가 아니라 5주 연속의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달러가 올라간다는 저 역시도 그렇게 보고 있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동일한 시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5주라고 하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계속 꾸준하게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 폭이 작지 않다는 게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상품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금 같은 경우에도 현물 중심으로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한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ETF를 보시면 ETF 자체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현물 중에서는 달러의 대척점이기도 하면서 인플레에 가장 민감한 게 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도 다시 1200달러로 회복하면서 추세적인 상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재고의 변화가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파르게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대 유종의 전반적인 가격도 모두 상승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비철금속 가격의 움직임도 최근에 알루미늄, 아연, 니켈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이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좀 더 자극받을 가능성,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오늘 발표된 물가 지표 속에서도 그와 같은 흐름을 일부 찾아볼 수 있었다. 더 이상 물가가 이제 내려가질 않고 있다는 점에서 채권 수익률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조금은 열려 있는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추이가 지속될 가능성, 그러니까 금리와 물가가 동시에 오를 만한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증시가 이 같은 흐름에 따라서 좀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뉴스로도 전해드렸던 부분이죠. 그린스펀이 얘기했던 테이퍼 탄트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면, 그러니까 정책에서도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물가가 자극받고 있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또 채권의 이제 불패 신화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만약에 정책도 변화한다라는 시그널이 시장에 퍼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그런 양상이 나타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러면 뭐 달러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뭐 단기적인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높은데요. 아직까지 이제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게 보고 있는 만큼 현재 구간에서 이 달러에 의한 전반적인 물가의 상승 압력이라면 이거는 금방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 정도에 금리의 인상 시그널 정도로 줄 것 같고 시장의 예상대로라면 9월에 이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그때 그 전부터 달러가 다시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으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채권 금리의 상승, 인플레 상승 압력 이런 것들은 이제 길어봐야 한 두세 달 정도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전략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물건 가격에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품 소재주에 대한 일시적인 단기 투자는 가능하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중장기 관점에서는 역시 구조가 바뀌고 있는 중국의 소비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반도체처럼 계속 우리나라의 업력을 넓혀나가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AI, IB처럼 미래 그림이 확실한 중국을 중심으로 또 인프라 투자가 확실하게 넓어지고 있는 일부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화학, 정유, 석유화학, 그리고 철강이라든지 이런 소재주와 같은 종목군들의 투자가 일시적으로 좀 가능할 것이다. 다만 2, 3개월 이후에는 이들 종목을 다시 파는 것이 수익률적으로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금리 변화와 함께 우리 시장에서의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모두 다 세워봤습니다. 이어서 종목들에 대한 이슈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죠. 네. 앞서서 저희가 오늘의 포인트를 통해서 글로벌 게임 기업들을 비교한 바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일단 진가가 지난주에 좋은 실적을 내놓고 인력 구조 조정 계획도 밝히면서 5거래일 연속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이제 8개월 내 최고치까지 올라섰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네, 먼저 차트부터 좀 볼까요? 진가의 최근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 주가의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워낙 주가가 싸졌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쉽게 우리나라 이제 그 제도 안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그런 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벌써 이 하락 갭을 다 메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이게 지금 구조조정 효과 그리고 1분기 실적이 비교적 좋았다라는 것만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 추가적인 성장 여력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페이스북은 주가 흐름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페이스북을 기점으로 진가가 이제 수익을 내려고 했는데 수익을 내지 못했지만 페이스북은 모바일 광고를 중심으로 수익을 냈고요. 진가도 이제 그런 단계로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 종목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글로벌 게임 업계 내에서도 그동안 저평가받았던 상대적으로 좀 눌려있던 종목군들이 악재 요소, 약점 요소를 극복해 나가면서 무언가 내용이 좀 바뀌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가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무 개선 효과를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국내 게임 업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퍼런스 콜과 함께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시장의 기대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번 실적의 핵심은 뭐냐면 시장의 예상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이익 감소 요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일시적인 비용 자체 때문에 실적 예상치보다 안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되는 건 이게 언제적 리니지입니까? 근데 리니지 실적이 아직도 잘 나오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컴투스, 게임빌 얼마 전까지 크게 활약했던 이런 모바일 게임주들은 이제 뭔가 막 터지면서 돈 아직 잘 못 벌어들여도 앞으로 커질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오르는 거지만 NC소프트는 이미 10년이 넘은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리니지라고 하는 게임 자체가 여전히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얘기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실적은 어쨌든 리니지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게임을 중심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또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익 자체의 증가가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과거 이벤트를 통해서 신규 게임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춤을 추긴 했지만 어쨌든 리니지를 중심으로 아이온을 중심으로 이익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지금 2분기에도 여러 가지 게임들이 준비되어 있고 3분기, 4분기 신규 게임 라인업이 쭈루룩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규 게임 라인업 중에서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모바일 게임에 대한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뭐 올해 예상되는 이익은 뭐 한 200억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게 2020년 정도 되게 되면 모바일 쪽의 그 전체적인 업력이라든지 매출 규모라든지 이익 규모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뭐 맞을 거라는 예상은 안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그동안 NC소프트가 약점으로 취급받았던 모바일 쪽에서 계속 무언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리니지, 언제적 리니지냐라고 그렇게 공격했지만 어쨌든 리니지를 통해서는 계속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거 약점으로 인정받았던 것들은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 이제 게임에서는 계속 돈을 벌어들이고 있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이 종목은 성장성만 부과가 된다면 현재보다는 좀 높은 수준의 주가로 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 PC 게임 시장에서의 전통적인 강자였던 NC소프트가 이제 모바일 쪽으로 전략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면서 향후 더욱더 성장성이 많이 부각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또 모바일 시장에서 강했던 컴투스나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들 종목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주가 동향 보셔도 그렇지만 NC소프트와 컴투스 게임빌이 같이 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바일 게임주도 강세를 보일 때 NC소프트가 상대적으로 좀 눌리는 경우가 많았고 반대로 NC소프트의 시장의 중심이 몰려갔을 때는 반대로 컴투스나 게임빌 같은 종목군이 항상 눌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를 놓고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NC소프트의 시장의 주목이 끌렸을 때는 모바일 게임주들이 눌릴 가능성이 있는데 길게 보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국은 중국을 비롯한 신규 게임 시장에 어떻게 진출해서 어떻게 런칭하느냐 또 어떻게 마케팅을 하느냐의 싸움이고요. 그렇게 보면 볼수록 점점 업체의 업력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히트한 게임이 확실하게 있어서 사람들 뇌리에 각인되어 있어야 그 회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NC소프트나 아니면 컴투스, 게임빌처럼 이미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고 실제로 여러 이제 회사들과 협업도 많이 해본 그런 대형사들이 장기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소형주들 쪽에서 어떻게든 뭐 새롭게 게임주 종목을 뭐 개발해서 뭐 대박을 내겠다. 이것도 물론 좋은 전략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형주 중심으로 마케팅 능력이라든지 텐센트와 같은 중국의 3B와 함께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골라내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게임주들에 대한 전략까지 모두 다 세워봤습니다. 이제 목요일 시장 앞두고 있는데 이번 주 후반에 벌써 다다른 상황이네요. 오늘장 전략도 좀 세워보죠. 네, 오늘 또 만기를 앞두고 있고 내일은 금통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혼재한 상황에서 또 확실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장 선 전략 함께 하시죠.